오늘 다뤄야 될 아이템이 몇 개 되는데요. 하나씩 해보죠. 예. 지금 이제 LH 직원들 땅 투기한 거 그 이제 정부 합동 뭐 수사본부인가 뭐 꾸렸잖아요. 예. 그게 주로 이제 국수본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수사 주체가 예.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왜 검찰에게 안 시키고 자꾸 경찰한테 하냐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검찰 예전에 저희가 사실 익숙한 수사 모델은 이제 검찰이 주도하는 이제 수사본부를 차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뭐 멀리 가면 이명박 정부 때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뭐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단, 또 이번 정부 들어서도 뭐 기무사 댓글 의혹 관련해서 합동수사단이라든가 수사본부라 뭐 수사단이라고 말하든 수사본부라고 말하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검찰이 주도를 안 하고 뭐 검찰이 안 맡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어제 총리 발표까지는 보면은 합동수사본부에 검찰이 아예 배제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좀 문제가 있는 조치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이렇게 검찰이 이거를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검찰은 이제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 말은 나중에 제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에 대해서는 그건 차치하더라도 지금 합동수사본부에 보면은 금융이나 국세청 이런 관계기관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들어가는 이유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에 필요한 활동, 필수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 자금 추적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이야말로 영장 청구라든가 네. 수사 이후에 기소라는 거는 수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실 뭐 이론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수사하고 기소 자체를 분리하는 게 우리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활동인데 그러면 최대한의 효율성을 기해서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네. 뭐 검찰이 그 주도하고 안 하고 누가 주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이 배제된 건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수사를 검찰이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그걸 특별수사본부에는 참여해야 된다. 그게 사실 당연한 검찰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른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 같은 나라도 뭐 제가 사실은 좀 전에 좀 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취재 파일로 LH 의혹 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검찰이 빠진 이유라는 걸로 길게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도 인용을 했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도 이른바 타스크포스, 뭐 특별수사본부 같은 걸 만들면은 검찰이 꼭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수사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법정의 피의자를 세운 다음에 그 사람한테 유죄를 받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럼 뭐 간단한 범죄, 간단하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단순한 범죄, 뭐 살인이나 강도, 절도 이런 거는 증거 수집이 굉장히 눈에 보입니다. 원리적으로. 근데 이른바 화이트 칼라 범죄, 특히 복잡한 경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소한 증거 수집 방식 하나를 가지고도 법정에서 유무죄가 갈리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은 수사 실무를 경찰이 하더라도 그 법률적 방향성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영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법무부 등 업무 보고에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말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데 왜 정부합동수사본부에서는 검찰이 빠져야 되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김태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유기적 협력이라는 거 이게 말은 좋은 말인데 네. 실질적으로 저는 뭐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유기적 협력으로 할 거냐 구체적인 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마 대통령과 청와대 생각 그럴 거예요. 분명히 이건 정말 중요한 수사다. 어떻게든지 그 발본 생활하고 싹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다, 내년 대선이 있다, 뭐 그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온 국민의 사실 분노가 있고 이 부분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밝혀야 된다는 건 맞는 거잖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고. 그런데 분명히 검찰이 수사력이 여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쌓여 있고 수사력이 좋은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경찰인 국수본이 못한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해본 적은 없는 거니까 아주 그 경험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들어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현 정부의 뭐 검찰 개혁이라는 방향이 검찰의 수사권을 차츰차츰 좀 줄이는 게 방향이고 지금 뭐 수사 기소 분리 얘기까지 나오는 판국에 어쨌든 6대 범죄에 한해서 직접 수사권을 제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6대 범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 주기는 부담스럽고 근데 검찰이 도와주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지금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정작 이 수사단에 못 들어가고 수사권을 쓸 수 없는 검찰의 이 어떤 형태로 유기적 협력을 하겠냐는 거죠. 경찰에 전화해서 저 국수분인데요. 대검이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 물어보고 그걸 가르쳐주고 이 정도 말고는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앞서 임찬종 기자 얘기하셨는데 이런 대형 수사에서 검경 합동이라는 게 경위 인원이 많습니다. 그럼 사실은 검찰의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걸 다 쫓아다닐 수 없거든요. 그런 건 경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만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언론사 취재도 마찬가지로요. 부장이 방향 잡아주고 밑에 이제 취재기자들 가서 취재하는 그런 형태처럼 전체 지휘하고 방향을 잡고 어디를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고 결정하는 거. 이게 이제 검찰이 해왔던 건데 그걸 지금 못하게 된 상황에서 뭐 유기적 협력을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하는 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이런 반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되고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협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가는 건데 기왕에 있던 모델만 가지고 이제 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에 모델만 가지고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얘기를 하면 조정한 이유인데 지금은 너무 옛날 방식을 가지고 지금을 보려고 하는 걸로 해석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일단 수사권이 없어도 검찰이 수사권이 없다는 걸 가정을 해도 합동수사본부라는 걸 만들었을 때는 그것도 합동수사본부도 지금 들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무슨 안전지청이 뭐 만들었다면서요 검찰이. 그러면 협조 채널을 또 만들면 되는 건데 근데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왜 검찰이 빠진 것만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윤석열이 미워서 왜 뺐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온당치 않아 보이던데.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컨대 국수본 혼자 해라. 그러면은 사실 말씀하신 모델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바뀌어서 직접 수사는 경찰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경찰이 하고 협력 모델을 만들어라. 근데 이거는 말씀대로 정부 합동 수사본부거든요. 근데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검찰과의 합동수사본부를 왜 만듭니까? 여러 개의 정부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을 때 그걸 만들잖아요. 근데 사실 가장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는 부처를 뭐 검찰이 행정부의 외청이니까 거기를 빼놓고 만드는 게 사실 합리적으로 이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직접 수사권이 검찰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구성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지금 검사가 근데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6대 중대범죄가 이 수사 과정에서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컨대 지금 부동산 투기 근데 6대 범죄라니까 추상적인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추상적으로 말하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뭐 이제 방산 대형 참사인데 어떤 것들이 있냐? 5억 원 이상의 배임, 5억 이상의 배임. 그다음에 배임 수재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자기의 직무에 반해가지고 돈을 받는 뇌물하고 비슷한 겁니다. 뇌물수수 그다음에 공무원의 4급 공무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기밀 누설 이런 것들이 지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직접 수사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든가 직권남용 또 배임 혐의 등이 지금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 정말 부동산 관련 행정법규 위반만 지금 수사하려고 만든 수사본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작 이런 범죄가 나오면 결국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그런 이 검사를 뺀 거 자체는 그럼 뭐 사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범죄는 걸 하지 말라는 거냐 나와도 아니 여기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냐 특별수사본부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좀 문제가 비슷한 생각이에요? 전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검찰의 수사 대상에는 범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든. 그러면 검찰이 못할 수사가 뭐 있어요? 다 하면 되지. 제 말은 그러니까 나올 개연성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는 거는 수사권을 조정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수사가 통상적인 그거는 이제 고발장이 접수되고 일반적인 사건 인지수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거대한 부패가 있기 때문에 총리하고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특별수사단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그러면 여러 가지 관계기관 합쳐서 만든 건데 그러면 당연히 핵심적인 기능하는 정부 부처가 검찰이 들어오는 게 맞고 두 번째로는 이거 자체가 말씀하신 중대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만든 특별수사본부인데 글쎄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그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께서도 공직자의 범죄까지도 발본색원하라고 그랬거든요. 고위공직자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앞으로 나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6대 범죄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해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약간 어색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스텝은 꼬였어요. 누가? 정부가? 아니 왜냐면은 지금 수사의 방식이란 게 정부 합동조사단 실질적으로 국토부가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국토부에서 전수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자 여기가 문제입니다 하고 경찰에 넘기면
그럼 경찰이 그때부터 강제 수사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국토부에 조사라는 게 강제 수사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LH 직원 이철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국토부 조사하네요. 맨날 안 좋은 데만 갖다 붙여. 네. 어이 이철이 씨 네. 이거 땅 샀어? 아닌데요? 네. 그래 끝입니다. 뭐 더 들어갈 수가 없어. 아니라는데 뭐 영장을 칠 수 있어. 계좌를 볼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1차 수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런 식의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토부에서 전수조사해서 뭐 몇 개 추려가지고 경찰한테 요거 뭐 수사하면 됩니다라고 넘겨서 수사하는 이 방식이 정말 총리가 얘기하는 발본색원을 하는데 효율적인 방식이냐.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총장의 뭐 정치적으로 뭐 찬성받는 이걸 떠나서 어쨌든 특수수사에 도가 튼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은 금요일 한 얘기가 사람 따라가지 말고 돈 따라가고 돈 되는 땅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금부터 봐야 된다. 야 여기가 땅이 이게 문제가 있는 땅 같은데 여기 매입 자금 어디서 들어왔지? 그래서 계좌 추적도 쫙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 따라가는 거잖아. 에? 거기다가 어제 이제 임찬종 기자 아마 그 취재 파일에도 썼다고 그러는데 어제 이제 저녁부터 어떤 글이 돌았냐면 검찰 수사관이 특수수사 경험을 많은 검찰 수사관인 것 같아요. 블라인드 앱에다 올렸어요. 이 수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결과가 안 나올 것 같다. 한동훈 뭐 검사 얘기한 그거. 네. 그러니까 뭐 언급이 돼 있죠. 그 글의 일부에. 한동훈 검사 얘기 언급을 네, 했는데 네. 한동훈 검사 쓴 건 아니고. 근데 나는 그좀 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기 신도시 때 그때 발본색원 한 적 있잖아요. 그때 이제 수사팀장 했던 전 대검 형사부장이 쓴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누구세요? 대검 형사부장? 이동 못 봤습니다. 이동기 예. 검사장인가? 예. 네. 근데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신속성인데 이미 지금 LH 내부에서 이거 자료 삭제하면 다 끝났을 거다.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도 확 치고 들어가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언제 국토부에서 조사해서 넘기면 경찰 그때부터 가서 보고 어느 세월이 이걸 다 하냐. 수사 초기가 중요한데 라는 그런 약간 안타까움을 토로한 건 보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아마 1차 조사 나온다는 거잖아요. 국토부에 이제 물어봐서 대면으로 조사한 결과 그게 얼마나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냐는 거고 아마 국가수사본부도 지금 정말 힘들 겁니다. 이게 결과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 진짜 이런 사건 경찰한테 맡겨도 되겠어? 니들 잘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에 있는 국가수사본부요? 네. 거기도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골치 아플 거예요. 이 수사 결과 근데 내라고. 방금 말씀하신 이 수사 국가수사본부에 어제 정세균 총리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국가수사본부의 시험대가 될 거다. 수사 역량에. 근데 결국은 누구나 다 그렇게 보는데 결국 국민적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느냐잖아요. 근데 국민적 의혹은 사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LH 직원, 하급 직원 몇 명이 관련 실무자들이 거기에 미리 땅을 샀다. 이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분명히 의사결정 결제 라인에 있는 또 어떤 고위 공무원들이 그 정보를 공모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취득하는데 이용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들을 가지고 있고 총리께서 말씀하신 발본색원이라든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도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어떻게 하느냐일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6대 범죄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진짜 그게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규명을 하라는 거 그걸 수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걸 그런데 과연 그런 경찰이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그게 일단 경찰의 시험대가 될 거고 아까 제가 6개 중대범죄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결국 국민들이 가지는 의혹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대범죄 의혹이라는 게 특별사본부를 만들 때부터 사실 전제돼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자, 윤석열 총장이 사퇴했는데 지금 이제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월등한 1위 조사도 나왔고 네. 뭐 사실상 지금 이제 언론 분위기를 보면 본인은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만 정치하는 것처럼 대선에 뛰어들 것처럼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어때요?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이 행보에 대해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제가 보기에 제가 일단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본 게 아니니까 과학적이진 않지만 그냥 제가 접하는 분위기는 좀 갈려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은 사람 심지어 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양반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은 야 도대체 버티다가 너무 이제 그 수사라든가 본인의 어떤 직무 수행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니 나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간 한편은 있는가 하면 네.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나가는 마당에 그냥 사퇴를 한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정치 참여를 어느 정도 시사를 하면서 나간 부분이 네.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어야 될 검찰총장직을 정치화한 것 아니냐. 네.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윤 총장 행보, 발언, 저는 해석 이런 거. 저는 정치 참여라고 보죠. 네. 저 윤 총장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그럼 처음부터 정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랬던 거예요? 에이 뭐 그거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예를 들면 아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뭐 예를 들면 여권에 있는 뭐 황운하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이나 이탄희 의원도 처음부터 정치하기 위해서 사법행정 뭐 그런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일부에서. 뭐 그건 아니 해석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은 뭐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나라서 해석은 자기들 마음인데 어쨌든 그걸 예를 들어서 야 황운하 의원도 무조건 저 정치와 그 1년 후에 여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지방선거 때 당시에 야당의 김기현 전 시장 사무실 압수수색한 거야. 이수진 의원도 뭐 무슨 이거 저 나중에 배지를 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뭐 이렇게 그걸 모든 걸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총장도 뭐 이런 건 있어. 앞서 그 임창중이 얘기했듯이 과연 검찰총장이 바로 옷을 벗고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대한 그런 문제. 네. 일종의 그거는 좀 현실적인 문제도 이념적인 문제인 거죠. 약간 그런 문제들은 총장이 진짜 대선을 나가면 계속 문제가 되긴 할 거예요. 야 상대진에서 그걸 계속 얘기를 할 거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거 본인이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 했던 모든 행동들이 향후에 정치 참여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건 좀 무리한 추측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도 그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내가 지금 조국 전 장관을 치면 여기서 나를 굉장히 압박을 할 거고 그럼 내 몸값을 올라갈 거니까 나는 대선을 갈 수 있어. 무슨 신내림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그 당시 예측을 하고 행동을 하겠어요. 아니 그걸 노리고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검찰총장이나 저는 동의 안 하지만 검찰총장이나 판사가 되게 특히 짧은 기간을 두고 정치를 참여했을 때 벌어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검찰총장직의 정치열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본인의 본인이라든가 마음속을 저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본일을. 그럼 결국에는 그 주변적 정황이나 맥락을 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오해를 빚을 수밖에 없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건 맞죠. 근데 네.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말했듯이 결국 그거는 본인이 만약 정말로 정치를 한다면 본인이 정치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소명하고 뭐 설득을 구해야 되는 일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다는 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바로 이렇게 정치라는 게 뭐 그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당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근데 어쨌든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뭐 이러는 게 뭐 각자의 판단은 다 존중해야 되는 거고 저는 안 좋은 선례가 남은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방금 말씀하신 그 검찰 내부에서 검찰총장직을 정치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고요. 이게 참 검찰총장 중립성, 독립성을 그렇게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생각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싸운 것도 사실 그 기준 가지고 옳거니 설거니 했던 건데. 근데 결국 문제는 근데 그건 이제 본인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정도의 바람직하지 않음을 불구하고도 나중에 정치를 본격적으로 한다고 정말로 선언한다면 그럼에도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을 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겠죠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다음 총장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나요? 예, 뭐 사실 다들 그게 관심이죠. 이제 다음 총장이 누가 되는지가. 어떤데요? 뭐 다음 총장 근데 사실 다음 총장이 누가 되는지는 솔직히 뭐 그 누가 다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법무부 장관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게 요즘에는 후보군들은 좀 있지 않아요? 예, 후보군들 근데 이게 사실 기자들이 그냥 대충 예측을 하는 거 주변 사람 예측하는 건데 뭐 이성현 서울중앙지검장 후보군인데 지금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되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 이런 또 반론도 나오고 또 갑자기 요즘 비검찰 출신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요즘 부각되는 게 뭐 한동수 감찰부장 비검찰 출신 거기 이제 판사 총장이 출신이죠. 있은 적이 있어요? 비검찰 출신 제가 정확히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기억 안 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현직자가 아닌 퇴직자 중에 한 적도 있어요? 그런 적은 있습니다. 있어요? 예전에 이명재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맞아. 퇴직을 했다가 이제 검찰총장이 됐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지금 감사위원을 하고 있는 김호수 감사위원도 뭐 감사위원 안 됐죠? 죄송합니다. 김호수 감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감사위원 후보로 물망에 오르다가 지금 변호사를 하고 계시는 김호수 차관하셨던 법무부 차관하셨던 김호수 변호사도 뭐 물망에 오르고요. 뭐 여러 가지 그냥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비검찰로 가면 그 파격이네, 그죠? 파격은 파격이죠. 왜냐하면은 법무부 장관이는 뭐 비검찰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법무부 장관은 수사보다는 사실 행정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검찰은 수사를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검찰총장은 수사에는 수사 전문가가 오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검찰 출신이 만약에 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좀 메시지를 줄 수는 있겠죠. 김태현 변호사가 보기에 이런 총장이 와야 된다. 어떤 총장이 와야 돼요? 보시기에. 참 그 하나 많아는 아니 얘기인데. 기준. 원래 임기 말 검찰총장은 어쨌든 저 임기 말 이게 다음 대통령 임기 초잖아요. 정권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공명정대하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대는 총장.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건데 안 그렇잖아요. 근데 현실은 보면은 뭐 지금 인사 안 났으니까 모르겠지만 역대로 다 보면 임기 말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임기 말과 다음 정권 임기 초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고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적이 없죠. 네? 근데 대통령의 임기 말과 다음 네. 대통령 임기 초에 네. 안전하게 지켜준 검찰총장은 없는데 없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고르려고 하더라고. 되겠네.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게 모든 사람한테 제일 좋죠. 아니, 사심 없이 하는 게. 예를 들면 현 총장도 네. 여권의 얘기 들어보면 믿고 맡겼는데 네. 저렇게 됐잖아요. 네. 또 누굴 만약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더라도 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왜냐면 이게 예를 들면 보세요. 들불처럼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네.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네. 임기 말 검찰총장도 역대 정부 보면 나도 대통령의 그때는 퇴임 후와 다음 정권 출로 잘 지켜드릴 거라고 마음은 먹었을 수 있어. 근데 게이트가 터졌어요. 자고 일어나면 언론이 여기서 하나 나와, 저기서 하나 나와, 야당에서 문제 제기해. 그러면 수사 안 할 방법이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가는 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무리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하랍니다. 예. 서초동 까투리 김태현 변호사, 임찬정 기자 두 분과 함께했고요.